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주말이라 그냥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만들까 하다가 또 좀 부연 설명을 하고자 너무 또 제가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일까봐 저는 이제 현실을 전하고 싶은 거지 누굴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배터리가 공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니켈이든 인산철이든 소디움이든 각각의 용도에 맞게 결국은 다양하게 공존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하이니켈을 주력으로 만드는 한국의 배터리가 기술력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저는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국이 더 최고였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반도체 얘기할 때 한국의 혹은 대만의 그런 군대식 문화를 미화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들 여기 미국같이 일하면 좋죠. 정말 더 사람 대접받고 더 연봉 많이 받는 게 전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큼 생산성을 올리거나 과학기술력을 올리던가 아니면 왜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새벽 3시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옆 나라 중국에서 이렇게 새벽같이 그냥 죽자 사자 정말 무슨 노예같이 만들어대는데 그러면서 싼 가격으로 치고 오면 우리가 정말 많은 물건들을 싸게 쓸 수 있는 건 사실 중국이 그렇게 더럽고 힘든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혀졌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려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나는 것도 물가 상승, 요즘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죠. 여전히. 그 수치에 따라 주가에도 영향이 많이 가고. 근데 누군가 그런 더럽고 힘든 일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뒷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이제 로봇이 로봇을 고치고 로봇이 로봇을 생산해서 인간이 더 이상 이런 진짜 새벽에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캐논데일님 항상 감사합니다. 픽 어코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댓글들이 보여서 그리고 특허도 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기술 보호보다는 산업에 이바지하는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법정 싸움,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소송비와 로비, 미국에서 소송 걸린 건 로비도 엄청 해서 돈은 돈대로 낭비했는데, 그렇죠. 싸우지 않았으면, 차라리 애시당초 일찌감치 합의했으면은, 돈도 많이 절약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더 쓰이는 것 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그래서 그놈의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CATL에서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찾아만 봐도 도처에 현실이 있는데 너무 그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는 인산철 배터리 차 안 삽니다. 저는 주행거리 긴 게 좋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가 더 좋고 전 그걸 더 추천하고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인산철 배터리 차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테슬라 유럽 공장. 그리고 오늘 또 유럽 얘기가 또 이렇게 주가 될 텐데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미친 애들인 것 같습니다. 주당 4,000대. 2,000대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당 4,000대. 그럼 52주면 아니 차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빨리빨리 와 이렇게 빨리 램프업이 된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양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장에 다 같은 장비를 놓고도 수율이 다 다른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마다 아니면 독일의 기술력이 진짜 상당한 건가요? 오늘 독일 얘기도 할 텐데 저 독일도 문제입니다. 근데 주당 4,000대 돌파입니다. 기가베를린 대단하네요. 전기차 만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양산한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은 다시 한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이렇게 빨리 만들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참 전기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테슬라를 응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텍스 크레딧이 보여줬듯이 저가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진짜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은 판매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천년만년 과연 그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이 더 미친 듯이 가려면 다른 애널리스트나 이런 추천하듯이 모델 2를 저도 이제는 확실히 기대합니다. 근데 이 돌아다니는 사진은 가짜죠. 이거는 마즈다입니다. 일본 기업 차를 매시업한 거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저가의 모델이 좀 투여되지 않을까. 뒤에 이런 컨슈머 리포트에서 비교한 것도 전기차가 뭐 효용성이 없네, 비싸네,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제가 컨슈머 리포트에 최근 전기차가 진짜 싸냐 안 싸냐, 그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팩터를 그래도 나름 뭐 다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인산철 배터리 CATL이 최근에 가격을 더 깎았더라고요. 깎는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더 상세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미친 얘네들도 진짜 아유 정말 환장하겠는 가격을 보여주더라고요. NMC811 이건 LG도 만들죠. 근데 CATL도 하긴 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죠. 한국에 비해서. 근데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100 수준입니다. 미쳤죠? 왜냐면 자, 지난번에 블룸버그 NEF의 작년도 보시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래서 미치는 겁니다. 계속 이게 내려오다가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팩 가격이 쫙 내려오다가 갑자기 반등합니다. 물론 이게 아마 CATL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는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시장에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수친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여튼 가격이 쉽사리 안 떨어지죠. 2019년 이후로 배터리 가격은 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미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돌아버린 CATL은 인산철은 또 킬로와트아워당 $80에 제공을 한답니다. 정말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에 군침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중국 내에서만 팔리고 유럽엔 영향이 없을 거냐? 독일의 총리는 시진핑을 만나서 손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미국이 중국을 더 때려주게. 예전에 제가 너무 미국 편을 든다. 너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친미주의자냐 그런데 이럴 때는 다들 미국 편을 들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을 좀 더 때려주지. 저 유럽은 중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CATL이요. 지금 최초로 지금 웨스턴 유럽에서 First Big Battery Plant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죠. 얼마 전에 CATL 배터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되죠.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뉴스를 겉핥기로만 보더라도 지금 2025년에 폭스바겐 ID2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저가형. 폭스바겐도 인산철의 진심입니다. ID3 바디쉘을 통해서 이걸 더 많이 팔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미 테스트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과연 인산철이 테슬라나 조금 팔고 끝날 배터리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뒤에 제가 어제도 타이틀 보여드렸는데 얘기를 세게 안 했었는데 스텔란티스 인산철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텔란티스에서 BMW 회장도 그렇고 물론 이제 토요다의 내려감 회장도 그렇고 왜 그 기업 회장 말들은 전혀 안 들으십니까? 저야 전기차를 옹호하니까 그 말이 싫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를 전달해야죠. 그 회장들은 바보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내연기관 회사들이 내연기관 더 팔겠다는 얘기하고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그런 말이 계속 새어나오죠. 최근까지도.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작은 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 BMW 한국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은 BMW 회장도 우리 고객들은 전기차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불과 작년에도 하고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토요다도 그렇고 다들 수지타산을 때려보면은 이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걔들 입장에서는 다 이 회장들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다 바보 멍청입니까? 왜 한국 배터리에서 나오는 얘기만 다 듣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사갈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 아닙니까? 배터리를 만들면 무조건 사갈 사람들이 그냥 덥수 없어서 무조건 사간답니까? 왜 살 사람들의 기업 회장들 말은 전혀 무시하냐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근데 저는 전기차를 옹호하고 그냥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지. 뭘 미워하거나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근데 벌써 폭스바겐의 인산철 배터리 차는 돌아다닌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진짜 가격은 소디움 배터리는 이거의 또 절반입니다. 인산철에. $40죠. 이거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CATL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디움 배터리가 뭐 세상을 다 바꿀 거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다시 한번 이게 계속 했던 말 강조하게 되는데 다양한 배터리가 결국 전 공존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디움 배터리의 문제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모든 환경을 그런 컨트롤 칩이라든지 환경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단 너무 쌉니다. 싸도 너무 쌉니다.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커퍼가 안 들어가죠. 얘는 리튬도 안 써서 더 싼 데다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쌉니다. 그리고 채굴하는데 솔트니까요. 소디움이니까. 동네방네 아무 데서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리튬보다 더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 모든 거를 또 아우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 가격적인 메리트,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매력적인 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견제하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도 최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는 이런 파고에 있어서도 뒤에 보면 아예 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 인산철 때문에 타격을 엄청 먹을 거라는 기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고히 그 해놓은 파이가 있기 때문에 실력과 그러니까 절대 뭐 망한다는 생각은 1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 뭐 폭발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비안 신생기업도 인산철 내년부터 탑재한다고 이미 제가 얘기를 했었고 포드는 이미 옛날에 얘기했죠. 그리고 올해 안에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라든지 램, 거기뿐만 아니라 GM도 인산철을 고려합니다. 아니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인산철을 이렇게 고려하는데 이게 어떻게 금방 없어질 배터리입니까? 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겉으로만 봐도 현실이 이런데 그걸 너무 이걸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신흥 시장들,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다들 여기같이 고소득자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더더욱이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근데 배터리 공장이라는 게 놀랍도록 고도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을 바꿔야지 현재로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진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그 높은 기술력으로 더 끝내주게 에너지 덴스를 더 엄청 올려야 됩니다. 조금 올려가지고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빨리 체인지를 하던가 왜냐면 배터리는 원자재 이퀄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인건비가 별로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인건비 얘기하니까 참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참 인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좀 배터리 업계에 대한 제가 또 이게 같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비교해서 당연히 제가 그때 수요 공급 인재 수요 공급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그렇다라는 거지 단순히 인건비로 그 업계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저는 현재 그 제너럴한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제조업을 이제 제대로 배터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재들을 다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제가 이미 반도체의 대략적인 그 커리어 패스, 그 글로벌 파운더리에 엄청 삼성 출신이 많다라든지 그 가는 패스 이미 옛날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진짜 깊게 안 가도 미치고 환장할 깊게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다 이런 플랜들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하기를 자동차 회사들은 뭐 중국제든 한국제든 알 바 아닙니다. 자기 니드에 맞춰진 현재 상황에 맞춰진 배터리만 공급이 되진다고 하면은 파트너를 맺고 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서 주도권을 잘 잡길 바라겠고요.
전기차가 전혀 싸지 않다. 예, 컨슈머 리포트, 테슬라의 굉장히 비관적인, 얘네들 기본 스탠드가 테슬라의 기본 아주, 예, 안 좋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컨슈머 리포트조차, 예, 동급 비교해서 테슬라 모델 3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야, 이 진짜 엄청 테슬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게 BMW 330i X 드라이브랑 비교를 했는데 지금 모델 3 5휠 드라이브가 5만 달러 하긴 현재 퍼포먼스 모델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퍼포먼스 모델이랑 이걸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른데?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아주 조그만하게 Factoring in Federal Tax Credit 3,750불만 해놨습니다. 근데 롱레인지가 그러니까 롱레인지랑 비교하는 게 지금 근데 막혀놨는데, 근데 롱레인지랑 비교하는 게, 이게 맞겠죠. 그리고, 예, 롱레인지 가격은, 예, 그쵸. 이 텍스 크레딧도, 물론 이제 텍스 크레딧이 변경된 여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그래도 모델 3 어쨌든 손을 들어주더라. BMW 동급에 대비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얘네들이 각 주의 전기값이라든지 기름값을 비교해서 그런 것까지 다 팩터링해서 여러 가지 히든 리베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비교해도 동급 성능에 있어서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빅텍 가면요 저기 전기차 충전기 막 100개씩 그냥 공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에 여러 이제 솔라 패널을 그러니까 주차장 위에 대용량으로 깔아놓고 뭐 오프 피크 타임이라든지 뭐 밤 9시 이후라든지 이러면 공짜로 충전할 수 있는 퍼블릭, 그런 곳들이 역시 캘리답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왜 전기차에 환장하는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아닌 곳도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름을 공짜로 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제가 워낙 베스트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전기차를 안 탈 이유가 없는 거죠. 엄청 싼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예, 모델 3 손을 들어줬는데, 물론 제가 모델 2의 탑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게, 예, 여전히, 예, 닛산 리프랑 비교해도, 예, 토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가, 예, 더 저렴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 스몰카에서는 저렴한 이제 작은 내연기관이나 그 하이브리드 손을 들어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좀 싼 차가, 예, 더 투여될 볼륨으로 이제 더 나아가려면 테슬라가, 이제는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400만 대 그렇게 넘게 하려면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배터리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왜냐면 차 파는데 배터리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아니 자동차들도 엔진은 키지 않습니까? 엔진은 다 자기들이 고유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안 만드는 거면 이건 진짜 남 좋은 일밖에 그런 상황인데 배터리를 얘들이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시도는 엄청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웃긴 거는 현대 아이오닉 5보다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웃긴 게 포드 F150 하이브리드랑 포드 F150 라이트닝을 비교했는데, 예, 8만 달러가 심지어 넘는데도 라이트닝을 이제 추천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스테이트 텍스 인센티브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8만 달러 아래에서 파는, 더구나 최근에 가격을 엄청 올려버렸죠. 그래서 아예 이걸 근처도 못 오는데, 그래도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는, 예, 해당 사항이 있고,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픽업 트럭에 있어서 연료비 절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잉에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2일용으로, 그리고 다용도로 전력을 뽑아 쓰는 정도로 하면 충분히 메릿이 있다고, 예, 심지어 컨슈머 리포트, 테슬라의 비관적인, 물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도, 예, 전기차가 지금 저렴한 거는 일부 꽤 시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특히나 진짜 내연기관의 저 혼다 시빅이라든지 토요타 코롤라라든지 이런 거의 무서움은 진짜,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무서움은 상당한다.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 진짜 저가 모델의 투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도 적극 추천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앞서 얘기한 그런 배터리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또 다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